어제 또 한 명의 환자가 병실의 추위 속에서 외롭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제 손에서 떠나간 환자가 벌써 20명째입니다. 일본의 낙후된 응급 의료 시스템 속에서 심장이 멈춰버릴 것 같았습니다. 여기 일본의 열악한 의료 환경 속에서 근무 중인 한 의사가 이웃나라 한국의 선진적인 의료 시스템과 의사 처우를 보고 충격을 받아 큰 결심을 했다고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야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도쿄 중심부에 위치한 종합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 야노입니다. 매일 아침 병원에 들어설 때마다 느끼는 한기는 단순한 겨울 추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일본 의료계의 현실을 상징하는 것이었죠. 오늘도 병원은 난방을 최소화했어요. 환자들은 담요를 덧대며 떨고 있었습니다. 관리부에서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으로 난방 시간을 제한했죠. 복도를 걸으며 환자들의 창백한 얼굴을 보는 것은 의사로서 정말 견디기 힘든 일이에요. 야노 선생님, 403호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간호사 미야자키의 다급한 목소리에 달려갔습니다. 403호에는 폐렴으로 입원 중이신 노모토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도착했을 때 노모토 할아버지는 이미 청색증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차가운 병실 온도가 그의 상태를 악화시켰다는 것을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죠. 산소 농도 올려주세요. 체온이 너무 낮아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노력했지만 노모토 할아버지는 결국 우리 곁을 떠났습니다. 죽음 진단서를 작성하면서 원인의 폐렴이라고 적었지만 실제로는 병원의 난방비 절약이 그의 목숨을 앗아갔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퇴근 후 제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넓은 집이지만 이곳도 마찬가지로 춥기는 마찬가지였죠. 난방비가 너무 비싸서 저도 최소한으로만 틀고 있었어요. 의사라는 직업을 가진 제가 이 정도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파에 앉아 오늘 있었던 일을 곱씹었어요. 노모토 할아버지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가 차가운 병실에서 떨고 있던 모습, 그리고 마지막 숨을 내쉬던 순간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맴돌았죠. 창밖으로 보이는 도쿄의 밤 풍경은 화려했지만 그 불빛 속에 숨겨진 의료 현장의 어두운 현실은 아무도 모를 겁니다.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는 비용 절감이라는 명목 하에 생명이 경시되는 현실이 있었어요.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에서 온 전화였죠. 또 다른 응급 환자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코트를 집어들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 추운 병원에서 또 누군가를 살려내야 한다는 부담감이 어깨를 짓눌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의사니까요. 환자를 지켜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다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난방비 절약이라는 괴물로부터 환자를 지켜낼 수 있을까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응급실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는 여전히 차가웠고 손끝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죠. 응급실에 들어서자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야노 선생님, 이쪽입니다. 외국인 환자예요. 한국인으로 보입니다. 응급실 침대에는 창백한 얼굴의 여성이 누워 있었습니다. 차트를 확인해 보니 이름은 김은주, 한국에서 온 의사라고 적혀 있었어요. 갑작스러운 고열과 어지럼증으로 쓰러져 호텔 직원이 구급차를 불렀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 선생님. 저는 담당 의사 야노입니다. 지금 상태가 어떠신가요? 은주는 힘겹게 눈을 뜨더니 일본어로 대답했습니다. 놀랍게도 유창한 일본어였어요. 너무 추워요. 여기는 왜 이렇게 춥죠? 무의식적으로 나온 그녀의 질문에 제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검사 결과 김은주는 심한 독감에 걸린 상태였어요. 일본 학회 참석차 방문했다가 갑자기 몸이 안 좋아진 것이었죠. 일본 병원은 항상 이렇게 추운가요? 수액을 맞으며 은주가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잠시 망설였어요. 최근 몇 년간 의료비 절감 정책으로 난방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은주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죠. 한국 병원은 항상 따뜻해요.
환자 회복에 온도가 중요하다는 건 기본 상식이잖아요. 그녀의 말에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회진 후 잠시 시간을 내어 은주와 대화를 나눴어요. 한국의 병원 시스템과 의사 처우에 대한 이야기는 저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온돌 시스템 덕분에 난방비가 상대적으로 저렴해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방식이라 효율적이죠. 병원은 언제나 적정 온도를 유지하고 의사들도 적절한 수당을 받습니다. 은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귀에 새롭게 들렸어요. 그녀는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근무한다고 했습니다. 의사로서의 고충은 비슷하지만 근무 환경은 확연히 달랐죠. 야노 선생님, 일본 의사들은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환자를 제대로 치료할 수 있나요? 오늘 제가 본 환자들은 대부분 담요를 덮고 있었어요. 그녀의 질문에 대답할 말이 없었습니다. 노모토 할아버지의 죽음이 다시 떠올랐어요. 차가운 병실, 비용 절감, 그리고 목숨의 가치. 이 모든 것이 복잡하게 얽혀 있었죠. 사실, 오늘 아침에 환자 한 분을 잃었습니다. 폐렴 환자였는데 병실의 낮은 온도가 악화 요인이었다고 확신해요. 제 고백에 은주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의사로서의 공감과 함께 깊은 연민이 느껴졌어요. 야노 선생님, 한국에서는 그런 일이 발생하면 의료과실로 큰 문제가 됩니다. 병원 환경은 치료의 일부예요. 우리의 대화는 깊어졌습니다. 은주는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단점을 상세히 설명해 주었고, 저는 일본의 현실을 털어놓았죠. 두 나라의 차이점을 알게 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변화의 필요성이 강하게 일어났어요. 한번 한국을 방문해 보세요. 우리 병원을 견학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은주의 제안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그녀의 말은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는 창문 같았죠. 차가운 응급실에서 만난 한국인 의사 은주와의 대화는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어요. 퇴원하는 날, 은주는 저에게 명함을 건넸습니다. 언제든지 연락하세요. 한국에 관심 있으시면 도움이 필요할 거예요. 그 작은 명함이 제 손에 놓여 있는 동안 마음속에서는 이미 무언가가 움직이기 시작했죠.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명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어요. 김은주, 서울대학교병원 흉부외과 전문의라는 글자가 저를 새로운 세계로 초대하는 듯 했습니다. 그날 밤 컴퓨터 앞에 앉아 한국 의사 취업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했어요. 한국의 의료 시스템, 외국인 의사 등록 절차, 언어 요건 등 수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밤이 깊어가는 줄도 모르고 자료를 읽어내려갔죠. 과연 가능할까? 스스로에게 물었지만 이미 제 마음은 기울어져 있었어요. 병원에서 또 다른 환자가 추위로 고통받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은주가 말했던 따뜻한 한국 병원이 떠올랐습니다. 노모토 할아버지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는 곳에서 일하고 싶다는 열망이 커져갔죠. 일주일 동안 퇴근 후의 모든 시간을 한국 의료 시스템 연구에 쏟았어요. 동료들은 제가 갑자기 한국에 관심을 갖는 이유를 궁금해했지만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어쩌면 그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누구도 먼저 말하지 않는 현실이었죠. 야노 씨, 요즘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무슨 일 있어? 병원 카페테리아에서 우에다 박사가 물었어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사실, 한국 의료 시스템에 대해 조사하고 있어요. 거기서는 병원이 항상 따뜻하고 의사들도 적정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요. 우에다 박사의 눈이 커졌죠. 진지하게 이직을 생각하는 거야?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우에다 박사의 표정이 복잡하게 변했습니다. 부러움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배신감이 뒤섞인 듯 했죠. 행운을 빌어. 하지만 일본 의료계도 너 같은 의사가 필요해. 그의 말이 마음에 무거운 짐을 더했지만 이미 결심은 섰어요. 그날 밤 은주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한국 취업에 관심이 있다는 내용과 함께 제 이력서를 첨부했죠. 보내는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이것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놀랍게도 다음 날 아침, 은주에게서 답장이 왔어요. 그녀는 제 이력서를 서울대학병원 인사팀에 전달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저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놀라운 소식이었죠. 야노 선생님, 우리 병원 국제협력부서의 서윤 과장님께서 직접 연락드릴 거예요. 일본어가 유창하신 분이라 의사소통에 문제 없을 거예요. 은주의 메일을 읽는 동안 손이 떨렸어요. 정말로 가능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확히 3일 후 서윤에게서 메일이 왔죠. 야노 선생님, 서울대학교 병원 인사팀 서윤입니다. 귀하의 이력서를 검토한 결과 다음 주 화요일 화상 면접을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가능하신지요? 화면을 보며 숨이 멎는 듯 했어요. 이것은 단순한 면접 제안이 아니라 새로운 삶으로의 초대장 같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보냈어요. 면접 기회에 감사드립니다. 화요일 화상 면접에 참석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휴가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면접 준비를 위해 시간이 필요했죠. 한국 의료 시스템, 서울대병원의 특성,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 모든 것을 철저히 준비해야 했어요. 고향을 떠나 새로운 나라에서 시작한다는 것은 두렵지만 노모토 할아버지와 같은 환자들을 더 잘 치료할 수 있는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는 희망이 그 두려움보다 컸습니다. 화상 면접 당일,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마지막으로 준비한 자료들을 검토하며 긴장된 마음을 가라앉히려 했어요. 시계는 9시 정각을 가리켰고 화면에 서울대학교 병원 면접관들의 얼굴이 나타났죠. 안녕하세요, 야노 선생님.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과장 박지훈입니다. 면접은 예상보다 훨씬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진행되었어요. 제 의료 경험, 일본에서의 진료 방식,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은주를 통해 알게 된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을 언급했을 때 면접관들은 깊이 공감하는 듯 했죠. 야노 선생님, 저희 병원은 국제화를 위해 다양한 국적의 우수한 의료진을 영입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경험이 저희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면접이 끝나고 일주일 후 기다리던 이메일이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열어보았어요. 야노 선생님께 서울대학교 병원 정형외과 전문의 채용 합격을 알려드립니다. 화면을 보는 순간 눈물이 핑 돌았죠. 이것은 단순한 직장 이동이 아니라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쁨도 잠시, 이제 가장 어려운 과제가 남아 있었어요. 가족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일이었죠. 주말에 부모님 댁을 방문했습니다. 오랜만에 새 가족이 모인 저녁 식사 자리였어요. 어머니는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해 주셨고, 아버지는 평소처럼 조용히 신문을 읽고 계셨죠. 어머니,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두 분의 시선이 저에게 모아졌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저, 한국 서울대학교 병원에 취직이 됐어요. 다음 달부터 그곳에서 일하게 될 것 같습니다. 순간 식탁에 정적이 흘렀죠. 아버지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일본 의사가 왜 한국에 가겠다는 거지? 여기 도쿄 병원에서 자리 잡은 게 얼마나 힘들었는데.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들아, 그곳은 낯선 나라야. 언어도 다르고 문화도 달라. 여기 가족들은 어떻게 하고? 예상했던 반응이었지만 실제로 마주하니 가슴이 아팠어요. 저는 차분히 제가 왜 한국행을 결심했는지, 일본 의료 현실의 문제점과 한국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노모토 할아버지의 이야기도 들려드렸죠. 아버지, 저는 더 나은 환경에서 환자를 치료하고 싶어요. 여기서는 제 열정이 서서히 얼어붙고 있어요. 아버지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가 결정했다면. 하지만 쉽게 찬성할 수는 없구나. 병원에서도 상황은 비슷했어요. 사직서를 제출하자 과장님은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야노군, 진짜 한국으로 간다는 거야? 자네는 우리 병원의 미래야. 조금만 더 견디면 상황이 나아질 거야. 동료 의사들도 하나둘 찾아와 말렸어요. 특히 우에다 박사는 진지하게 저를 설득했습니다. 여기서 함께 변화를 만들어 가자. 도망치는 건 해결책이 아니야. 그의 말에 잠시 흔들렸지만 제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변화를 위해서는 새로운 시각이 필요해요. 한국에서 배운 것을 언젠가 일본에 가져올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퇴직 처리를 위해 인사팀을 방문했습니다. 사무실에서 나오는 길에 마주친 미야자키 간호사는 슬픈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야노 선생님, 정말 가시는 거예요? 환자들이 선생님을 그리워할 거예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더 많은 환자들을 제대로 치료할 수 있는 환경으로 가는 것이 옳다고 믿었습니다. 마지막 출근 날, 동료들이 작은 송별회를 열어주었어요. 축하와 격려 속에서도 우려와 아쉬움이 느껴졌죠. 집으로 돌아와 짐을 싸면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도쿄의 밤 풍경이 눈에 들어왔어요. 떠나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제 의학적 열정이 얼어붙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 티켓을 손에 쥐며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착륙하는 순간 제 심장은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국의 풍경이 낯설면서도 기대감을 불러일으켰죠. 짐을 찾고 입국 수속을 마친 후 도착장으로 나왔어요. 그곳에는 야노 선생님 환영합니다라는 한글 팻말을 든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야노 선생님. 서울대학교 병원 국제협력팀 김지영입니다. 한국에 오신 것을 환영해요. 지영은 유창한 일본어로 인사했어요. 그녀의 따뜻한 미소에 긴장이 조금 풀렸습니다. 공항 로비를 걸으며 가장 먼저 느낀 것은 실내 온도였죠. 여기 정말 따뜻하네요. 무의식적으로 나온 말에 지영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한국은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공항이나 병원 같은 공공장소는 더욱 그렇습니다. 공항에서 나와 공항철도에 탑승했습니다. 열차 안도 포근한 온도로 유지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한국의 풍경을 바라보며 이 모든 것이 꿈만 같았죠. 지하철로 갈아타야 해요. 서울 지하철은 처음이시죠? 서울역에 도착해 지하철로 갈아탔습니다. 지하철 역사와 열차 내부도 모두 따뜻했어요. 일본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와, 서울은 정말 현대적인 도시네요. 지영이 자랑스럽게 웃었어요. 네, 서울은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도시예요. 야노 선생님이 곧 적응하실 거예요. 병원 근처에 도착해 지영이 안내해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외국인 의료진을 위해 제공하는 숙소예요. 모든 필요한 것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아파트에 들어서자 따뜻한 기운이 발바닥으로 전해졌어요. 이것이 바로 은주가 말했던 온돌인가 싶었죠. 이게 온돌 시스템인가요? 바닥에서 열이 올라오는 것 같아요. 지영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죠. 효율적이고 건강에도 좋아요. 온도 조절은 이 패널로 하시면 됩니다. 패널을 보니 간단한 터치로 온도 조절이 가능했어요. 이렇게 쉽게 따뜻함을 유지할 수 있다니 놀라웠습니다. 짐을 풀고 잠시 쉰 후 지영의 안내로 병원을 방문했죠. 서울대학교 병원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넓고 현대적이었어요. 로비에 들어서자 따뜻한 공기가 저를 감쌌습니다. 마치 환자를 품어주는 듯한 느낌이었죠. 여기가 우리 병원의 메인 로비예요. 모든 시설이 최신식으로 갖춰져 있습니다. 병원을 둘러보는 내내 감탄이 절로 나왔어요. 넓은 복도, 밝은 조명, 그리고 무엇보다 적정한 온도로 유지되는 환경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환자들의 표정도 일본에서 보던 것과는 달랐죠. 담요에 몸을 웅크리는 모습 대신 편안하게 치료받는 모습이었어요.
내일부터 정형외과에서 근무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충분히 쉬시고요. 내일 아침 8시에 제가 모시러 갈게요. 지영의 배려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창밖을 바라보니 서울의 야경이 펼쳐졌어요. 도쿄와는 다른 분위기였지만 이상하게도 더 편안함을 느꼈죠. 따뜻한 바닥에 누워 오늘 하루를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부터 지하철, 그리고 병원까지 모든 곳이 적정 온도로 유지되는 환경이 신기했어요. 노모토 할아버지가 이런 병원에서 치료받았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벽에 걸린 온도계를 바라보았습니다. 22도. 춥지도 덥지도 않은 완벽한 온도였어요. 일본에서는 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할지 생각하니 아이러니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의사 생활을 생각하며 설렘과 긴장이 교차했어요. 낯선 나라, 낯선 병원, 낯선 동료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가 의사로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믿었습니다. 온기가 가득한 이 나라에서 제 의학적 열정도 다시 타오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첫 출근 날 설렘과 긴장감을 안고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정형외과 팀원들과의 첫 만남은 따뜻했지만 실제 업무는 생각보다 훨씬 도전적이었어요. 의학 용어는 익숙했지만 한국어로 된 차트와 처방전을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았죠. 야노 선생님, 괜찮아요. 천천히 배우면 됩니다.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과장님의 격려에도 불구하고 첫 몇 주는 정말 힘들었어요. 간단한 의사소통조차 어려웠고 한국의 의료 프로토콜은 일본과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밤마다 병원 매뉴얼과 한국어 책을 붙들고 씨름했죠.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스스로에게 의문이 들 때도 있었지만 병원의 따뜻한 환경은 저에게 큰 위안이 되었어요. 환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회복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제 선택이 옳았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어요. 기본적인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해졌고 병원 시스템에도 익숙해지기 시작했죠. 동료들은 제 노력을 인정해 주었고 환자들도 외국인 의사에게 점차 마음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응급실에서 연락이 왔어요. 일본인 관광객이 급성 담낭염으로 입원했다는 소식이었죠. 야노 선생님, 일본인 환자가 있어요. 의사소통에 문제가 있어서 급히 병실로 달려갔습니다. 침대에는 고통스러운 표정의 젊은 여성이 누워 있었어요. 차트를 보니 이름은 타나카 유키, 서울 여행 중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응급실을 찾았다고 했죠. 타나카 씨, 저는 야노 의사입니다. 일본어로 대화할 수 있어요. 제 말에 유키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그녀는 급성 담낭염의 증상과 한국 병원에 대한 두려움을 일본어로 쏟아냈어요. 저는 차분히 그녀의 상태를 설명하고 치료 계획을 안내했죠. 걱정 마세요. 여기는 최신 장비와 뛰어난 의료진이 갖춰진 병원입니다. 제가 모든 과정을 도와드릴게요. 유키의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회복 과정에서도 제가 직접 관리했어요. 그녀는 퇴원할 때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남겼습니다. 야노 선생님 덕분에 낯선 나라에서의 치료가 두렵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한국에서 일하는 것은 일본인 관광객들에게 큰 행운입니다. 이 사건 이후 병원에서 제 위치가 달라졌어요. 국제 환자를 담당하는 특별팀에 합류하게 되었고 의료진들 사이에서도 인정받기 시작했습니다. 과장님은 저를 불러 격려해 주셨죠. 야노 선생님, 당신의 존재가 우리 병원에 얼마나 큰 자산인지 이제야 모두가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따뜻한 온돌방에 누워 생각했습니다. 처음의 어려움과 불안감이 지금은 성취감으로 바뀌었어요. 한국의 따뜻한 병원에서 저는 의사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새롭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인 환자 유키의 살해 이후 외국인 환자 진료에서 제 역할은 점점 중요해졌어요. 한국에 온 지 1년 무렵 병원장님이 예상치 못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야노 선생님,
우리 병원 국제진료센터 이사장직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망설임 끝에 수락했고 새로운 직책은 많은 기회를 가져다 주었죠. 외국인 환자들을 위한 맞춤형 진료 가이드라인을 개발했고 특히 일본인 환자들을 위한 세심한 접근법은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어느 날 은주가 제 사무실을 찾아왔어요. 야노 선생님, 한-1 의료진 교류 프로그램을 기획 중인데 함께 하실래요? 이 제안은 제게 새로운 영감을 주었습니다. 일본 의료진들에게 한국의 시스템을 소개하고 그들의 경험을 한국에 가져오는 양방향 교류였죠. 물론이죠. 제가 겪은 변화와 성장을 일본 동료들과 나누고 싶어요. 우리는 즉시 프로젝트에 착수했어요. 은주의 인맥과 제 일본 연결망을 활용해 주요 도시 병원들과 접촉했습니다. 처음에는 회의적인 반응도 있었지만 제 사례가 설득력 있게 다가온 것 같았죠. 첫 교류단이 서울에 도착했을 때 우에다 박사를 포함한 10명의 일본 의사들의 표정에서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모습이 보였어요. 야노 선생님, 이곳은 정말 놀랍네요. 특히 병원 내부 온도 관리와 시스템이 인상적입니다. 연수 프로그램은 한국 의료 시스템 소개, 최신 의료 기술 공유, 문화 교류 등으로 구성되었습니다. 특히 온돌 시스템을 활용한 병원 난방 방식과 환자 중심 진료에 많은 관심이 쏟아졌죠. 연수 후 몇몇 일본 의사들은 한국 취업에 관심을 표했어요. 우에다 박사조차 이직을 진지하게 고려한다고 말했습니다. 야노 선생님처럼 용기를 내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결심이 섰어요. 사무실 창밖으로 서울의 저녁 풍경을 바라보며 지난 시간을 되돌아봤어요. 처음의 불안과 걱정이 이제는 자신감과 성취감으로 바뀌었습니다. 저처럼 더 나은 환경에서 의술을 펼치길 원하는 동료들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보람이었죠.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우에다 박사와 교류단이 일본으로 돌아간 후 많은 일본 의사들이 이메일을 통해 한국 취업에 관한 질문을 보내오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수십 통의 문의에 답하다 보니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을 느꼈어요. 블로그를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 일본 의료인들을 위한 한국 취업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은주의 제안에 바로 동의했죠. 주말을 이용해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블로그를 개설했습니다. 한국 의료 시스템의 장점, 외국인 의사 등록 절차, 언어 학습 방법, 주거 정보 등 제가 직접 경험한 모든 것을 상세히 기록했어요. 야노 선생님의 블로그 덕분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다음 달 서울로 이직합니다. 블로그는 예상보다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첫 6개월 만에 방문자 수가 10만을 넘었고 20명 이상의 일본 의사들이 실제로 한국 병원에 취업했어요. 그들 중 5명은 서울대학교 병원에서 함께 일하게 되었죠. 한국 생활 1년이 되던 날 병원장님이 저를 다시 찾아오셨습니다. 야노 선생님, 국제의료협력부 부장으로 승진하셨습니다. 이제 아시아 전역의 의료 협력을 담당하게 될 거예요. 새로운 직책은 더 큰 책임과 비전을 가져다 주었어요. 일본을 넘어 중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아시아 여러 국가와의 의료 협력 프로그램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나라의 고유한 의료 시스템과 문화적 특성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의 장점을 배울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죠. 동양의학의 지혜와 서양의학의 과학성이 만나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을 만들어 갑시다. 국제의학 컨퍼런스에서 발표한 이 비전은 많은 공감을 얻었어요. 이듬해 서울에서 첫 아시아 의료혁신 포럼이 개최되었고 12개국 300여 명의 의료인이 참석했습니다. 포럼에서 제가 나누었던 개인적인 이야기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죠. 저는 단순히 따뜻한 병원을 찾아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발견한 것은 온기 그 이상이었어요. 환자를 중심에 두는 마음, 효율과 인간미를 모두 갖춘 시스템, 그리고 의사로서의 존중과 보람을 다시 찾았습니다. 어느덧 한국에서의 생활은 3년째에 접어들었어요. 처음 왔을 때의 낯설음은 완전히 사라지고
이제 서울은 제 제2의 고향이 되었습니다. 주말에는 한국 친구들과 등산을 즐기고 저녁에는 한국 드라마를 보며 언어 공부를 계속했죠. 가끔 도쿄의 옛 병원 동료들과 화상 통화를 하곤 해요. 그들은 제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하며 일본 의료계도 조금씩 변하고 있다고 전해주었습니다. 노모토 할아버지와 같은 비극적인 사례를 막기 위한 새로운 정책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소식이었죠. 오늘은 제가 한국에 온 지 정확히 3주년 되는 날입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아침 풍경은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따뜻한 온돌바닥에 서서 오늘의 일정을 확인했죠. 오후에는 베트남에서 온 의료진들과의 미팅, 저녁에는 새로 온 일본인 의사들을 위한 환영회가 있었어요. 제 책상 위에는 얼마 전 출간한 책 의사의 국경을 넘어가 놓여 있었습니다. 제 경험을 바탕으로 쓴 이 책은 의료계의 국제 협력과 문화 교류의 중요성을 담고 있었죠. 책을 손에 들고 생각했어요. 이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노모토 할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그분의 죽음이 없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때로는 슬픈 경험이 새로운 길을 열어주기도 합니다. 이제 저는 더 많은 환자들에게 온기를 전하는 의사로 더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어가는 다리 역할을 하고 있었죠. 오늘도 따뜻한 마음으로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이야기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